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클라호마와 필라델피아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클은 목요일 경기에서 시카고를 잡은 1승을 더했습니다. 상대보다 3점 성공 개수에서 밀렸지만 확률 높은 득점으로 리드를 지켜냈고, 특히 페인트존 돌파에 의한 자유투 획득이 인상적이었는데 길저스 알렉산더가 18개를 얻어내 17개를 성공했고 홈그랜도 적극성을 보였습니다. 올랜도와 함께 리빌딩 작업을 마친 팀인데 진지하게 서부 상위 시드를 노릴만 합니다. 필라는 미네소타 원정에서 패하고 이유리 보스턴의 2경기 차로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경기를 크게 볼 이유는 없습니다. 백투백 일정이었기에 엔비드가 휴식했고 그로 인해 페인트존 득점에서 밀렸죠. 엔비드의 스크린 효과를 보지 못한 맥시와 멜튼의 야투도 부진했기에 연패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이 경기에는 엔비드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동부 최고의 가드 자원으로 손꼽히는 맥시지만 길저스 알렉산더 상대로는 매치업 우위를 가져가기 어렵습니다. 또 홈그랜이 잘해주며 강력한 신인왕 후보로 떠올랐지만 골밑 수비로 엔비드를 제어하긴 어렵죠. 홈그랜을 원빅으로 세우는 오클이기에 골밑 수비 부담이 큰데 엔비드가 매치업 우위를 가져갈 필라가 승리할 것입니다. 필라의 승리를 봅니다. 다음은 브루클린과 마이애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루클린은 애틀에 패하고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연장까지 가는 접전 경기를 패했기에 아쉬운 결과이죠. 브리치스가 시즌 최다인 45득점을 폭발하며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클렉스턴과 디뉴디가 20득점 이상을 기록했지만 벤치 자원이 아쉬웠습니다. 벤 시몬스와 캠 토마스, 스미스 주니어 등 볼 핸들러 역할이 가능한 선수들의 부상 공백도 있었습니다. 마이애미는 뉴욕에 이어 브루클린을 연속으로 만납니다. 개인 사유로 결장하던 케빈 러브가 돌아오긴 했지만 로빈슨과 아데바요 등이 부상으로 100% 컨디션은 아닙니다. 그래도 라우리가 부진을 털어내고 최근 잘해주고 있고 하케스 주니어와 마틴 등 벤치 지원이 좋기에 일정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마이애미의 최근 흐름이 좋은 건 맞지만 부상자가 많기에 백투백 수와는 부담입니다. 또 브루클린이 토마스와 시몬스를 제외한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나서는 점도 있죠. 핀리 스미스와 존슨, 브리치스 등 수비력이 좋은 선수들이 버틀러를 경기 내내 압박할 수 있는 브루클린이 홈에서 경기를 잘 풀어갈 것입니다. 브루클린의 승리를 봅니다. 다음은 워싱턴과 애틀란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은 밀워키와 애틀란타를 연속으로 만나는 최악의 일정입니다. 젊은 선수들 위주의 팀이긴 해도 이틀 연속 템포 푸쉬를 하는 팀을 만나야 하는데 이번 시즌 기대 이상을 해주는 쿨리발리를 비롯해 벤치 선수들이 15분 이상을 버텨줘야 홈에서 승리를 기대할 만하죠. 애틀란타는 목요일 홈 경기에서 브루클린에 역전승했습니다. 앞서던 경기에서 동점을 허용하고 연장으로 간 경기였는데 트레 영이 시즌 최다인 43득점을 폭발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시즌 출발이 좋지 않았지만 딸의 탄생 이후 트레 영이 살아났고 머레이와 헌터 등의 지원도 확실합니다. 보그다노비치와 사딕 베이 등이 나서는 스몰 라인업의 위력도 좋기에 이제 순위 경쟁에 뛰어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홈에서 최상의 조건으로 경기에 임해도 쉽지 않은 워싱턴인데 원정 이후 돌아와 바로 나서야 하는 경기입니다. 또 조던 풀이 살아났지만 존스가 여전히 부진하기에 영과 머레이의 애틀 백코트를 넘긴 어렵습니다. 백코트의 우위를 가져갈 애틀란타가 승리를 따낼 것이고 애틀란타의 승리를 봅니다. 다음은 클리블랜드와 LA 레이커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블은 마이애미전에서 33점 차 대패를 당했습니다. 상대 올스타 빅맨인 아데바요가 결장한 경기였기에 완승이 예상됐는데 시즌 최악의 경기를 했죠. 리바운드 경합에서 외려 뒤졌고 모블리와 알렌은 17점 합작에 그쳤습니다. 미첼이 부상으로 인해 연속 결장한 것도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포터가 첫 선발 경기에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했고 르버트가 부상에서 돌아오며 벤치 전력이 나아졌습니다. 레이커스는 르브론 제임스를 앞세워 4쿼터 맹추격에 성공했지만 두 차례 공격 시도를 실패하며 홈에서 제역전패했습니다. 데이비스가 14개의 리바운드를 기록하며 보드 싸움을 잘했지만 골밑 득점이 안 나왔습니다. 또 레듀시가 부상을 당하며 당분간 나설 수 없기에 크리스티와 헤이즈의 출전 시간이 길어진 점도 경기력 저하의 원인이었습니다. 레듀시의 부상 이탈은 있지만 크리스 우드와 하치무라 등 빅윙으로 뛸 수 있는 선수들이 있기에 이탈 공백을 어느 정도 메울 것입니다. 또 클블은 미첼과 오코로 등이 아직 정상 몸 상태가 아니기에 출전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제임스와 데이비스의 스타 파워를 앞세울 레이커스가 승리할 것입니다. 레이커스의 승리를 봅니다. 다음은 유타와 뉴올리언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유타는 포트에 패하며 서부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콜린스와 올리닉, 마카넨의 프런트코트를 앞세워 제공권 경험에서 앞섰는데 야투난조가 아쉬웠죠. 아그바즈를 다시 벤치로 돌리고 투가드를 가동했는데 외곽의 기복이 아쉬웠습니다. 마카넨은 본인의 역할을 잘해주고 있지만 안정적으로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벤치와 스윙맨진의 득점이 필요합니다. 뉴올은 클리퍼스에 이어 나서는 백투백입니다.
때문에 팀에서 확실하게 관리해주는 자이온의 결장 가능성이 있고 그래도 잉그램이 잘해주며 이번 시즌 자이온 없는 경기를 많이 했기에 큰 부담은 아닐 것이고요. 허브 존스와 마셜 등 사이즈를 갖춘 포워드 자원들이 잉그램을 지원할 것입니다. 유타는 캐슬러의 이탈 이후 트리플 포스트를 해체하고 토빅과 쓰리가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클락슨을 제외하면 확실하게 개인 기량으로 득점해줄 선수가 없습니다. 잉그램이 절정의 기량을 자랑하며 매치업을 폭격하는 데다 다니엘스와 알바라도 등의 외곽에서 지원할 뉴올이 경기를 리드할 수 있습니다. 뉴올의 승리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LA 클리퍼스와 댈러스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할게요. 클리퍼스는 뉴올에 이어 댈러스를 상대하는 일정입니다. 그러나 홈 연전이기에 이동으로 인한 피로도는 없고요. 또 하일랜드를 로테이션에서 아웃시켰음에도 파월과 타이스, 커피 등이 공백을 메우며 주전 선수들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로테이션 조정으로 인해 경기력이 올라왔습니다. 댈러스는 레이커스 원정에서 종료 20초 전 터진 어빙의 3점포를 앞세워 재역전승했습니다. 4쿼터 떨어지는 경기력으로 리드를 날렸었지만 어빙이 경기를 매조치했고 돈치치는 30득점 12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그린이 벤치에서 나와 15점을 기록했습니다. 단 라이블리가 레이커스 원정에서 부상을 당했기에 이 경기에는 리션 홈즈와 포엘이 빅맨 로테이션으로 나서야 합니다. 클리퍼스는 웨스트브룩과 맨이 나서는 구간의 앞선 수비가 리그 최상위 수준입니다. 어빙과 돈치치 상대로도 충분히 강한 압박으로 상대 공격 템포를 늦출 수 있고 조지가 야투감을 끌어올렸고 하든이 클러치 구간 리딩을 책임질 클리퍼스가 승리할 것입니다. 클리퍼스의 승리를 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